안녕하세요, 안재욱입니다. 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지난 시간에 비교 우위 원리에 따라 국제무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국제무역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제무역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국제무역을 가장 처음으로 했던 민족은 페니키아인들이었죠. 페니키아인들은 인류 문명의 초기부터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오가며 중개무역을 하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에 편입될 때까지 거의 3000년 가까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상업체계를 구축하였죠. 그리고 고대 시대에는 그리스와 로마가 지중해는 물론이고 아시아까지 교역을 확대했습니다. 중세 시대에 국제무역의 주역은 이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근대에 와서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국제무역이 활발해졌습니다. 이 시대는 중상주의 시대였죠. 다시 말하면 무역을 하더라도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보호무역이었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자유무역의 이점과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각국이 보호무역에서 서서히 자유무역으로 옮겨갔죠. 곡물법의 폐지가 자유무역의 시작이었습니다. 곡물법은 1815년에 영국에서 시행된 법이었습니다. 외국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곡물에 관세를 부과해 일정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법이었죠. 영국 정부가 외국의 값싼 곡물에 맞서 영국 내 곡물 가격을 유지하고자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겠다며 시행한 보호무역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인구가 한참 늘어났던 시기였습니다. 그로 인해 곡물법 제정 이후 곡물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영국 국민은 지주와 농업 자본가들을 위해 비싼 돈을 주고 빵을 사 먹어야 했죠. 곡물법은 이들 지주와 농업 자본가들의 이득을 가장 확실히 챙겨주는 정치적 수단으로 작용했습니다. 곡물법이 자유무역을 통해 싼 값에 곡물을 살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곡물 가격 상승은 임금 노동자뿐만 아니라 임금 노동자를 고용하는 산업 자본가들에게 노동자 임금 인상이라는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산업 자본가들은 고용과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곡물법은 영국의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게 되었죠. 영국 내에서 리카도를 포함해 곡물법을 반대하고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마침내 1846년에 곡물법이 폐지되었습니다. 영국은 곡물법 폐지 이후 대부분의 분야에서 무역을 자유화했습니다. 이후 영국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했죠. 1846년부터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까지 영국의 산업 생산물이 290%나 증가했고 임금도 크게 올랐습니다. 농업 노동자의 경우 59%, 산업 노동자의 경우는 61%가 올랐죠. 영국의 발전상을 보고 영국을 따라 많은 국가들이 무역을 자유화했습니다. 그런데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서구 국가들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여 경제 불황을 타개하려고 경쟁적으로 수입 관세를 올렸습니다. 그로 인해 국제무역이 위축되어 오히려 경제난이 더욱 심각해졌죠. 이런 경험을 한 이후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은 1947년 자유무역 체제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가트를 창설했습니다. 가트는 50여 년 동안 관세와 쿼터를 줄이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죠. 그리고 1986년부터 1994년까지 이루어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결과로 1995년 1월 1일 가트는 세계무역기구 WTO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WTO는 회원국 정부들이 다른 회원국들과의 통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는 통로로서 그 목표는 무역 장벽을 낮추고 무역 협상의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원활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1967년 4월에 가트 회원국이 되었고 1995년 1월 1일 WTO 출범과 함께 WTO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에 와 있을 정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자유무역의 덕이 큽니다. 최근 아프리카 국가들도 폐쇄 경제에서 탈피하여 자유무역 체제로 전환하면서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이 당사국 모두에게 이득을 가져다 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자유무역을 가로막고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장벽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무역장벽이 관세입니다. 그리고 수입 쿼터, 반덤핑 관세, 상계 관세, 각종 품질 기준, 위생 및 검역 기준 등과 같은 비관세 장벽들이 있습니다. 자유무역이 국가 경제에 훨씬 이로움에도 불구하고 보호무역 정책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때때로 강화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로 정치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시장을 개방하면 비교 우위가 있는 산업은 성장하고 그렇지 않은 산업은 쇠퇴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사양 산업이나 그동안 보호되던 산업에 속한 기업과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존립을 연장하려고 정치권에 압력을 가해 무역 장벽을 만드는 경우가 많죠. 코로나19 이후 많은 나라에서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각국의 국민들이 후생을 떨어뜨리는 것으로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자유무역적으로 방향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